문재인은 북괴 이야기 아니면 할 말 없나? 북괴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일일부 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이 말은 민족 영웅 안중근 열사의 어록입니다. 그렇다면 일일부 하북괴,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북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은 누구의 어록일까요? 당연 하루 왼종일 모든 걸 북괴와 연계시키는 문재인의 이야기입니다. 북괴 석탄 밀거래 문제와 남북연락사무소 핑계로 유엔에서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인 유류를 반출해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문재인. 이런 가운데서도 기어코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소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8월 30일 마스바흐 IOC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난데없이 2032년 서울과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를 희망한다고 개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폭망으로 곡소리 나오는 상황에서 이딴 거 말할 때인가요? 북괴에게 비핵화 직소리도 못하고 그냥 남북경협 타령질이나 늘어놓다 보니 국민의 피로감도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최근 들어 문재인 관련 기사마다 온라인 누리꾼들의 환하여를 클릭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결코 문재인의 지지율 추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관계가 좋지만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뒤바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과의 관계에 대해 환상적인 관계 등으로 묘사했던 발언과는 차이가 느껴집니다. 또한 싱가포르 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훈련을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한국과 미국이 올 12월 양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8월 29일 양국이 올해 연말에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며 참가 전력과 훈련 규모를 놓고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한국의 주둔증인 주한미공군 이외 미 본토와 해외 기지로부터 증원 병력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미북 싱가포르 회담 이후 곧바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니 북괴는 고작 연합훈련 중단한 것만으로 생색내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괴나 좌파나 전략은 비슷한데요. 한 가지의 양보를 받아내면 다음 차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항상 이따구씩 반응을 보입니다. 현지 시간 9월 1일 미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며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크리스 벤 홀런 미 민주당 상원의원과 코리 가드너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소개한 신규 대북 제재 법안을 설명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미 의회는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 모두 북한 비핵화에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를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홀런 의원은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 제재 법안, 대북 금융 업무 제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별도의 새 대북 제재 법안,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일명 리드 액트라 불리는 이 법안도 2017년 말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국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킬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의회는 리드 액트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명분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김정은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새 대북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소개한 브링크 액트와 리드 액트가 시행되면 북한과는 금전 거래와 에너지 관련 상품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북한과 거래한 주체도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 국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 내에서는 북한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대북 제재 시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역시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섣불리 앞서 가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9월 5일 방북할 문재인 좌파 정권의 특사단은 지난 3월 1차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정의용,
서훈이 평양을 방북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북괴 비핵화 말장난 카드를 들고 꼼수를 쳐부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난 8월 24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 대통령께서 상고 기한인 8월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017년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을 보이콧했습니다. 박 대통령 상고 포기와 달리 검찰은 2심 판결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불복하며 상고했다고 밝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권 16개월 차 문재인이 9월 1일 이례적으로 당청 정전원회의를 소집해 또 적폐청산을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국민 경제 파탄으로 인해 정부에게 쏟아지는 비난에서 적폐청산으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냐는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소속 대변인은 9월 1일 오후 논평에서 국민 경제는 지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여파로 고용 파탄, 분배 참사의 위기에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중 무역 마찰, 북한 핵 문제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난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소득 양극화는 더 악화됐다며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문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남 탓과 적폐청산에 의존하는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적폐청산은 2년 차에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자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쥐어짜고 쥐어짜서 이젠 신물이 나는 적폐청산. 그걸 시대정신이라며 이게도 계속하겠단다. 쭉. 근데 남은 소재가 더 있으려나? 전 정권, 전전정권, 전전전정권까지 다 털었고 재벌, 사법부, 검찰의 산하단체까지 이 잡듯 뒤졌는데 있다. 그동안 바짝 엎드려서 장판 밑에 숨어있던 기자와 배치들. 이들이 지지율 떨어지니까 졸싹댄다.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 꾹꾹 눌러줘야 한다. 게다가 태극기 집회가 장난이 아니다. 점점 불어난다. 기승전박이라고 쿠데타든 실업대란이든 뭐든 거기다 갖다 붙여야 한다. 기대하시라. 적폐청산 이탄이라며 자기 적폐는 내버려두고 남의 적폐만 찾아다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중성의 일침을 날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열렸던 태극기 집회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네이버 메인에도 태극기 집회가 집계되었고 월간 조선은 보수의 심장 대구서 다시 타오른 태극기 집회라는 제목으로 태극기 집회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특히 9월 1일 대구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는 여러와 같은 시민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이제부터 태극기 집회 규모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독선에 맞서 갈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방천화국님, TV나라의님, 윤현성님, 박수훈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